저희가 와, 벌써 복장이 굉장히 예의 있는 복장을 하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네. 약간 평소에 그 맨투맨을 둘 다 안 입었어. 모자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예. 아니 근데 뭐 형철이도 가죽 자켓 입고 뭐 일이 있나요 오늘? 그냥 오늘은 삘이 왔어요. 이렇게 좀 입고 싶다는 삘이 왔어요. 약간 멋지게 차려입고 싶다. 빨간색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뭐 티랑 이렇게 가죽 자켓 다 걸쳐가지고 마치 방금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처럼. 꼭 헬멧은 쓰고. 그럼요. 근데 오토바이 안 탑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 잘 못 타요. 저도 오늘 이게 정장은 진짜 좀 모처럼 오늘 어디 K리그2 시상식이 있어서 이걸 치고 넘어가야 돼서 정장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너무 멋있네요. 시상식에서 또 이렇게 포토샷 이렇게 딱 잡힐 것 같은데. 포토샵이요? 포토샷. 포토샵. 사진 안 찍힙니다. 오늘 저희가 바쿠스 토크 이야기할 주제가 뭐냐면 황희찬 선수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정식 오퍼인지 정말 이렇게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버풀 이적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정보가 나온 보도지는 미러입니다. 미러. 미러에서 나왔는데 톰 홉킨슨이라는 기자입니다. 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라이프치히의 황희찬에 관심이 있다. 라이프치히의 황희찬이라고 소개가 된 이유는 그렇죠. 임대 신분으로 지금 울버햄튼에 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원 소속팀은 라이프치히가 맞죠.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은 라이프치히인 상황입니다. 황희찬은 현재 울버햄튼에 임대를 가 있고 울버햄튼은 1월에 그를 완전 영입하려는 계획도 있다. 근데 리버풀과 맨시티는 그를 수차례 스카우트하면서 황희찬 영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 에코의 데이브 포일이라는 기자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다루는데 리버풀과 관련된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황희찬의 임대 계약에는 영입 관련 조항이 들어있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내년 여름에 황희찬을 1,300만 파운드에 완전 영입할 수 있다. 미러에서는 1월 당장 겨울 이적 시장 그리고 이 리버풀 지역지에서는 내년 여름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다수의 보도를 보면 이제 임대 계약을 할 당시에도 황희찬 선수는 일단 내년 여름에 2022년 여름에 울버햄튼이 먼저 완전 영입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데일리 미러에서 다뤘던 내용은 아마 그보다 앞서서 좀 더 일찍 지금 이미 활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울버햄튼이 욕심내서 바로 영입을 추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조항상으로는 내년 여름에 이제 영입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셜은 아니니까. 근데 황희찬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추정 몸값이 1,400만 파운드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트랜스마크트나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몸값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조금씩 황희찬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군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0만 파운드보다 지금 기준으로는 더 받아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조항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1,300만 파운드로 울버햄튼에게 줄 바에 황희찬 영입을 원하는 팀들에게 좀 더 비싸게 황희찬을 팔고 울버햄튼에게 주어야 될 보상금도 황희찬을 원하는 팀에게 너 이 보상금도 대신 좀 내줘. 정가하는 거죠. 그렇게 정가를 하면 오히려 라이프치히는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훨씬 이득을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상금을 라이프치히가 낸다 그래도 황희찬을 1,300만 파운드보다 더 비싸게 팔면 어쨌든 라이프치히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에코의 데이브 포일은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울버햄튼 말고 다른 구단에게 황희찬을 팔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임대 이적을 했던 이 토비 알데르베이러트가 막상 완전 이적을 할 때는 토트넘에 간 것처럼 분명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포일 기자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두 기사를 인용을 해서 황희찬 선수와 리버풀 간의 이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활약도 활약입니다만은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예전에 또 잘츠부르크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빅클럽들도 황희찬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황희찬의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리버풀에 황희찬이 온다는 생각으로 그럼 물어보죠 진짜. 리버풀에 지금 이적설이 있는데 리버풀 팬으로서 황희찬 선수가 이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팬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선수를 먹고 싶어요. 황희찬은 뚜렷한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일단 클롭 감독이 기본적인 전술 기조를 보면은 많이 뛰는 스타일을 역시 추구하고 황희찬은 굉장히 많이 뛰고 성실한 선수죠. 많이 뛰면서 수비 가담도 해주고 지금 몰리뉴 스타디움에서도 황희찬에게 계속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황희찬이 수비 가담을 할 때마다 중계를 통해서도 듣게 되는 그 현장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현장음이나 어떤 SNS 반응들을 보면 황희찬의
이 워크에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이 집중력과 일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얘기들을 현지 팬들이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모리니오 스타디움에서도 황희찬이 압박을 해서 볼을 탈취하면 그때 데시벨이 많이 올라가는 환호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황희찬이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압박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네. 그리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는 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그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잖아요. A매치 때문에. 근데 이 이라크와의 우리가 이 중립구장에서 가졌던 경기에서도 보면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할 때 공을 뺏겼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뛰어주면서 팀에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거든요. 게다가 그 대표팀 경기에서는 조규성도 진짜 많이 압박을 했고 맞아요. 손흥민도 압박 많이 해주고 하니까 전방 압박의 활동량이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 벤토의 압박 전술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중심에는 역시 황희찬이 있다. 대표팀에서도 황희찬이 선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수비 가담과 또 손흥민하고 좌우 스위칭을 가져갈 때 네. 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보이는데 스위칭, 움직임, 압박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황희찬은 많이 뛰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클롭 감독이 원하는 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있네요. 이 얘기를 예. 일단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리버풀의 공격진 뎁스가 매우 부족하죠. 그렇죠. 미드필드 숫자는 사실 케이타, 핸더슨, 밀너, 티아고, 파비뉴, 저기 체인벌린, 커티스 존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드필드 뛸 수 있는 선수들은 많아요. 그래도 나름의 더블 스쿼드야. 근데 문제는-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는 예. 이 미드필드 구성하는 다수가 부상이 너무 많다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그래서 미드필드도 지금 생각했을 땐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미드필드는 그래 지금 차지하고 있는 머릿수가 그래도 많으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정말 하는데 내가 원하는 클럽이 원하는 최적의 조합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뎁스가 공격진에 비해서는 좀 낫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공격진은 그냥 숫자 자체가 적어요. 마누라 네, 마누라 좋다. 네. 오리기, 미나미노. 미나미노. 근데 오리기와 미나미노는 그쵸. 비전력 자원이라고 우리가 맞아요. 간주를 해본다면 또 체인벌린도 윙을 볼 수 있지만 체인벌린도 비전력 자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공격진에서는 네, 예. 쓸 수 있는 자원은 4명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드필드의 뎁스 자체가 지나칠 정도로 얇은 상황이다. 공격진. 공격진의 뎁스가. 예. 그러니까 공격진의 뎁스가 얇으니까 당연히 지금 백업 정도로는 충분히 누군가라도 다 수여할 수 있는 지금 리버풀의 상황인데 맞네요. 황희찬 역시도 주전급으로 바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백업 선수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리버풀도 그러한 백업 자원으로 황희찬을 노릴 만한 이유는 다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네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기대되는 점은 황희찬 선수의 지금 이 플레이를 쭉 보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경기 또 중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예. 다른 리그들은 약간 다르게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선수의 그 많이 뛰는 스타일, 피지컬적인 어떤 좋은 점들. 왜냐하면 황희찬이 유럽에서도 피지컬이 좋다는 걸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어떤 많이 뛰는 스타일과 피지컬 또 이런 돌파 능력이 분명 프리미어리그의 이 빠른 템포 혹은 약간 힘을 좀 요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되게 잘 맞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황희찬이 오히려 좀 기술적이고 저 약간 체계적으로 압박과 침투를 가져가야 되고 오프더블을 가져가야 되는 어떤 스타일보다는 네. 지금처럼 좀 본인의 신체 능력을 우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일이 좀 더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선수마다 맞는 리그 안 맞는 리그는 있죠. 이유를 들기 힘들지만 진짜 예. 맞는 리그와 맞지 않는 리그들이 있거든요. 뭐 적응 차이, 예. 개인의 성격의 성향 차이, 음. 감독의 성향 차이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예. 황희찬은 분데스리가 2부에서도 사실 아쉬움이 있었고 맞아요. 분데스리가 1부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일단 지금 본인이 뭔가 이 경기를 막 캐리하지 않아도 골 들어가는 세컨볼이 떨어지는 위치에 갑자기 서 있어서 거기서 골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봤잖아요. 약간 잘 맞는 리그의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황희찬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도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임대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울브스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버풀이 원할 만한 프로필은 충분히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려점. 단점이에요. 단점. 황희찬의 단점은 좀 명확한 편입니다. 네. 투박한 편이고 투박하죠. 투박하다 보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판단 미스들이 좀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고서는 골을 잘 넣고 있지만 네. 결정력이 확실히 좋은 선수라고 말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투박하다, 그래서 발생하는 판단 미스, 네. 그래서 결정력에 우려가 따른다. 지금 울버햄튼에서는 굉장히 커리어가 잘 풀리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파트너의 라우리 메네스가 없었다면 황희찬도 이 정도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사실 약간 의문부는 남거든요. 울브스 경기 보면은 음. 라우리 메네스가 없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정말
골은 모르겠어요. 골은 세컨볼 위치를 잘 잡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정을 하면 저도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뉴캐슬전 두 골은 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골들은 사실 계속 그 볼을 간수해주고 네. 그 다음에 바로 황희찬이 뛰어드는 걸 보면서 연결해준 라울 히메네스의 공이 되게 컸던 장면들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라울 히메네스가 없었다면 황희찬의 장점이 이 정도로 폭발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네. 네, 뚜렷한 단점이 있는 황희찬 선수이기 때문에 팀이나 무대로 옮겼을 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황희찬의 단점이 장점보다 부각되는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리버풀이 지금 영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는 영입이지 않을까. 그래서 팬으로서 욕심을 낸다면 네. 황희찬 선수보다 조금 더 이 쓸기에 편한 자원. 리그 우승 도전해야 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해야 된다면은 사실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단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 선수들 그리고 좀 더 장래성이 있고 뭔가 장점이 좀 리버풀의 상황에 맞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욕심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철이가 리버풀 팬으로서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사실 한 선수라도 더 빅리그에 있는 빅클럽에 가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내가 그 경기 모습을 집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리버풀에 네. 한국 선수 오는 것도 그럼요. 제일 보고 싶은 그림이긴 하죠. 클럽 감독이 한국인 선수를 안 써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럽이 황희찬을 원해요. 이런 기사가 정말 있고 황희찬에 대해서 클럽이 언급을 하면 저는 리버풀을 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울브스에서 좀 더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클럽이 예. 원한다면 클럽이 제가 봤을 때 이 선수 쓸만한 자신이 파비뉴 있어요. 케이타 어떻게든 쓰잖아. 그러면 황희찬의 단점을 지우고 네. 지금 울버햄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점만 발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클럽이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미 지동원 그 이전에 이제 차두리 네네네네. 선수들을 써왔던 이 클럽 감독이니까 네. 한번 어떻게 황희찬의 이적설도 진행이 될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황희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서 이런 이적설도 있다라는 거니까 저희가 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